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10월을 앞두고 시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지난 금요일 기관 인버스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다음 연기금이 이제 처음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10월달 시장을 좀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댓글을 일단 좀 닫아놨는데,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괜히 또 악플이나 혹시 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제가 좀 편하게 방송하는 데 있어서 좀 상처를 받을까봐 임시로 막아뒀으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혹시 너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이메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적응되면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하지만 복잡한 증시 흐름, 상당히 말하기는 좋지만 정말로 복잡한 시장인 것 같아요. 사실상 내용은 이제 미중의 고래 싸움이긴 한데 하루가 다르게 분위기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시장도 이런 식으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은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동안 늘 강조드리던 이제 지지선이 단숨에 205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기계처럼 매매를 한다면 2050에는 일단은 잘라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사실 여기까지 지지선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진짜 오네가 아니라 사실은 한번 자르고 올라갈 때 다시 사더라도 일단 한 번은 꺾고 가자라는 의미인데 막상 2050이 온다면 또 정말 싸 보이는 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이제 매도 주문을 누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계처럼 하셔야 돼요. 이게 심리가 반영된다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2050을 혹시나 이제 지키시지 못하셨다면 이제 다음 지지선 2020선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봐서 공격적으로 봐서 2020이지 일단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잘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오 쪽이 좀 괜찮은 것 같았고요. 뒤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50을 지지를 했습니다. 2049까지 일단 마감을 하면서 외국인은 시장에 관심이 없는 모습,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 연기금도 매수세가 주춤해진 모습, 기관의 인버스 매입, 테마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의 테마를 하나만 빼앗겨도 중요 자금들이 몰리는 판인데 지금 돼지열병부터 시작해서 북한, 그다음에 화장품 이제 중국의 또 대명절을 앞두고 그리고 하여튼 테마주 많죠. 저도 테마주 잘 모르지만 많이 시장의 관심이 빼앗기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쨌든 시장의 포인트는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목이 10월 미중 정상회담 진행을 앞두고 고위급 인사가 방미했는데 이제 지금 3일째거든요. 하루 좋고 그다음에 하루 나빴고 그다음에 하루가 또 좋으면서 좋은 흐름으로 갔다가 갑자기 또 중국에 대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무역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제재들이 또 가해지면서 분위기가 또 상당히 심상치 않은 또 그런 쪽으로 한국 시장도 그렇고 야간 선물 CME 시장 전반적으로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은 다 하는데 시장이 버텨낼 힘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실적 시즌입니다. 2020까지 열어두는 모습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S&P 0.4% 하락하면서 금요일 날 이제 마감을 했고 시장의 일봉으로는 좀 평온해 보인다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예사롭지 않았어요. 이렇게 밤에 급락했다가 또 계속해서 사실 다 털고 나가는 거거든요, 펀드들이. 그러면 5시에까지는 좀 만회하면서 올랐는데 사실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급등은 아니지만 또 만회하는 흐름, 전형적인 하락 패턴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기다리는 저가 매수세도 있잖아요. 현금 잘 보유해놓고 그렇지만 분명히 시장의 흐름이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실망 매물로 출혈된다면 요 밑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상의 기술이 있습니다. 때문에 흐름 자체는 밑으로 꺾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를 예측하기 위해서 미국의 금요일 시장 분위기는 일단 주간으로는 나스닥이 2% 하락, 그다음에 S&P는 1% 하락을 했는데 자, 변동성이 커진 거 보셨죠? 시장에 기댈 이벤트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미국 시장 쪽에 중심이 다 몰려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미국, 중국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온다면은 올라가고 잘 안 나온다면 하락하기 때문에 뭐 물론 협상이야 진행은 되겠지만 또 그건 사실 좀 베팅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외국인들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이제 협상 이벤트 이제 두 가지가 큰 이슈인데 하나 지난 금요일에 이게 나왔어요. 미국이 중국의 투자 제한을 갑자기 또 검토한다고 하면서 시장에 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상장 폐지, 중국에 대한 기업들의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로 짜여진 펀드 유입을 금지시키겠다. 엄청나게 큰 경제적인 제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검토가 나온다 정도 수준의 보도였지만 시장이 급락을 하고 만회하는 이유도 뭐 중국이 내달 10일에 날짜가 나온 거는 처음이에요. 뭐 예상 10일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10일 날 뭐 협상에 돌입하겠다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분위기에 따라서 좋을 수 있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엄청나게 급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요일날 지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중국의 이제 제조업 지표들, 그 다음에 시카고 PMI 제조업 구매 지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비슷한 예상치로 나오겠지만 사실 미국 시카고의 PMI 지수는 이전치보다 낮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발표될지는 이제 모르지만 이거에 따라서 또 시장의 움직임이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도 이제 주간으로 2% 정도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지수는 보합권,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일단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했던 그 이슈들을 다 상쇄할 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뭐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또 통화의 그 펀더멘탈상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또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2050선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코스피 지수로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1200원까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5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위기들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급락이었으면 당연히 저가 매수를 해야죠. 이렇게 급락했던 것들은 저가 매수를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만약에 지수였다면 급락했을 때 매수. 지금 상황 분위기는 좀 사오르는 판을 걷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을 한 그런 모습이고 야간 선물도 이제 장 중에도 금요일 날 빠졌었는데 장 막판에도 계속해서 빠지면서 이제 미국 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일단 월요일 시가 하락은 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지고 2050을 강하게 뭐 내려오겠지만 2050을 회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상 코스피 지수 2049로 이제 금요일 날 마감을 했고 역시나 200에선 그리고 200에선 뚫지 못했을 때 다음 지지선인 121선 뚫지 못했을 때 그리고 뭐 강하게 뚫렸을 때 역시나 좀 하락하는 이제 그런 패턴입니다. 다음 이제 만약에 현금화를 잘 하셨거나 고점에 잘 또 정리하셨던 분들 차트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심리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을 때 이렇게 한번 짚어주는 역할 그리고 계속 떨어질 것 같지만 다음 짚어줄 곳이 이제 어디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제가 단순히 보기에는 일단은 요 지지선이 있는 뭐 여기 좀 예상하기 힘들겠지만 그리고 구름대 일목균형표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뚫는 사실 뚫기 쉽지 않거든요. 구름 거래량이 다 몰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 라인이 1차적으로는 2020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타임 더 늦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또뭐 손해나 다시 이익을 반납하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셨다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620선. 대형주 쪽이 일단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상
월요일이 중요하긴 한데 사실상 이제 120에서는 이탈할 수밖에 없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대형주 쪽 코스피에 시장이 연기금 중심으로 아주 큰 이제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열을 넘게 상승해 왔다 보니까 소형주 쪽은 외면 받았었고 또 오를 때 못 오르고 빠질 때 빠지는 그런 또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주의 깊게 보는 이제 의약품 쪽 계속해서 구름대에서 이제 지지받고 있어요. 어쨌든 지지받고 있고 시장에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을 때 사실 현금을 잘 보유하고 또 투자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럴 때만 노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대로 생각하신다는 그 생각 하에서 빠질 때 사야 된다라는 부분은 뭐잘 아시겠죠?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기전자 좀 더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 이게 사실 연기금들이 대형주 한두 개를 매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왔던 종목들은 전기전자의 뭐 대한전선 같은 종목이었고 뭐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도움될 만한 거래 금액이 실리면서 도움될 만한 어떤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량은 많지만 지수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건설업종도 일단 0.8% 정도 하락하는 모습.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자, 9월 27일 금요일 그리고 9월 29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시면 되고 전기전자 업종의 400억 정도는 이제 대형주가 아니다. 그리고 금융업에 우리 지난 제가 목요일날 설명드렸던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것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전 업종이 다 하락했기 때문에 내 종목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시장을 또 분석을 한 타임 놓쳤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뭐 이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또 팔고 또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했어야 되는 부분 있는 거고 연기금이 처음으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한 달 내내 매수했거든요. 사실 거의 하루 이틀 빼고는 또 시장의 분위기 파악 못하고 2050이 또 지지선이다 해서 또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미리 매도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매수를 하는 입장이다. 역시나 반대로 간다. 싸 보이거든요. 2050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여기 위에서 잘 팔아야 되고 2050은 지키지 못했을 때 팔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연기금의 흐름을 좀 보면 일단 한 달 뭐 9월 여기 있네요. 9월 거의 한 달 내내 이렇게 매수하는 입장에서 처음으로 매도가 들어왔고 연기금 시장의 거래소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연기금을 숫자로 보면 처음으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뭐 의미를 여러 가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누가 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첫 매도다. 라는 부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으로도 그렇고요. 금융업 쪽에 정말 무슨 무당 팬티 입은 것처럼 그 블록딜에 대한 내용 반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의 자금만 더 탈취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금융업을 아침에 잠깐 또 이런 패턴이거든요.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장중에 3천억 들어오면서 뭐 시장에 뭐 저 방송도 엄청 많이 보셨던데 제 방송뿐만 아니라 난리였잖아요. 네. 그렇게 이슈 있던 종목들은 아침에 또 2분 사이에 띄워져요. 제가 2분의 투자 법칙 많이 말씀드렸죠. 할 거면 2분 해야 돼요, 단타는. 그렇기 때문에 요 아침에 잠깐 띄워놓고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진짜. 제가 만약에 그때 그 방송에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제 방송, 최근 방송 보시면 그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패턴이 꼭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제가 만약에 그 방송에서 괜찮다, 3천억 들어왔으니까 사시라, 뭐 일반 분들처럼 다른 분들 그렇게 많이 하셨던데 그랬으면은 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방송을 쉬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이거죠. 이거 3천억이 뭐였냐 하면은 지난 이제 목요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에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블록딜이다. 그래서 블록딜 말씀드렸죠. 이 약정 시간 외에 약정하는 모습입니다. 큰 이제 지분 매각할 때 5% 10%큰 몇천억 단위, 몇 조 단위의 금액이 시장에서 매도 물량, 그래서 매수 물량을 받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어떤 그런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장 끝나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이 매매하는 금액을 그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사는 입장에서는 싸게, 그리고 많이 파는 입장에서도 싸게 팔고, 그래서 보통 5%에서 15% 정도까지 할인해서 이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격이 12,600원이었기 때문에 막 5% 빠졌다고 하면은 한 1,000원 빠지는 거고, 15% 빠지는 거면 뭐 11,000원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가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감한 가격 보니까 11,000원, 12,000원 요 사이였던 것 같은데, 또 이런 블럭들에 대한 내용을 뭐 영어 써 있다고 혹시 또 뭐 대량 매매를 했다고 호재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안 좋은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기관이 매수를 했던 종목들 중에 이제 선물 인버스 2배는 이제 레버리지고요. 인버스 둘 다 하락에 베팅하는 또 내용입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이제 기관이 인버스 베팅할 때는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 빼놓은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긴 했어요. 주요 종목들을.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첫 포인트, 그래서 2050에 대한 그 지지선을 앞두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판단하는 이제 그런 방식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랑 현대차, 그다음 셀트리온, 우리 뭐죠? 모르겠습니다. 하필이면 캡처를 그다음에 아모레G, 하여튼 뭐 LG생활건강도 있네요. 보는 흐름이 비슷합니다. 이제 시장의 흐름들이 어느 쪽으로 자금이 가고 있는지 잘 보이시면 다행인 거고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긴 했지만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정말 작았고 전기 인버스도 들어와 있고, 이제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일단 시장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일단 관심이 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잘 보시고, 대웅제약도 매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제가 따로 특집으로 마련해드렸던 최근 방송에 있습니다. 혹시 보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그 아모레 위장약 대장암 위장 죄송합니다. 암 관련해서 또 우리 위장약 이슈 있었죠. 그 부분들 파악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주가지수를 2050에 계속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투자를 혹시나 계속해서 포지션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개인 가치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개인 가치. 미련 못 버리고 계속 팔 기회를 계속 줬거든요. 심지어 200에서는 심지어 121선까지. 근데 보란 듯이 3일 만에 또 이제 개인 자금으로 돌아온 거죠. 개인의 그런 패턴으로.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이제 우리금융주주는 12,100원이었네요. 하루 종일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체감상은 더 빠졌을 텐데 3시 반에 장 마감한 게 다행이고, 일단 블록딜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현대건설도 이제 구름대를 강하게 돌파했어요. 그래서 맞았네 하지만 시장이 빠졌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주봉과 월봉을 봐야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 보일 때는 이제 잘 보시면 사실 나빠 보이시나요? 좋아 보이시나요? 200에선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번 돌파 당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 보였고, 저가 부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수가 올라올 때는 더 크게 올라오겠죠. 이런 종목들은 주봉 잘 체크해 보시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일봉으로도 200에선 근처에 머물지만 사실상은 200에선을 위에서 잘 놀지 못했던 종목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오래 가지고 가실 거냐, 아니면은 일단 매수를 하되 200에선 근처에서 매도를 손절하시거나 하는 전략으로, 일단 내 돈이 뭐 1,000만원, 2,000만원, 1억씩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사기 편하다고 그 마우스를 아니면 핸드폰을 누르는 것보다 일단 플랜 B, 플랜 C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급락을 했으면 뭐 판단을 하겠죠. 이거 싼 건가? 아니면 이슈가 있나? 이슈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어쨌든 매수를 누릅니다. 아니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안타깝지만 어쨌든 사는 입장에서 잘 샀어요. 잘 사서 이제 121선을 떨어지면은 손절해야지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데 웬걸 떨어지지 않고 정말 감사한 장이죠. 그대로 200일선까지 올라가줬어요. 200일선까지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뭐 3일 지나 보니까 계속해서
뭐 예상치 못한 흐름이에요. 뭐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지도 않고, 뭐 어떻게 다른 종목들은 막 올라가고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떨어집니다. 200에서는 밑으로 강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럼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120일선에서 또 못 팔게 되면 장기 투자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뭐 사시는 분 파시는 분 여기도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혹시나 사시는 입장이라면 이제 121선에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물론 장기 투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알테오전 같은 것도 보세요. 일단 팔긴 팔아야 되는데 계속 121선에서 머물고 있어요. 이것도 미련입니다, 사실. 121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이제 계약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히다리 스튜디오도 지금 변동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컨텐츠 관련 주식들이 뭐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저는 히다리 스튜디오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다만 거래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다 갑자기 터질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금액이 크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기피해야 될 종목입니다. 저 같으면은 새로 매수를 진입하는 단계라면 실리콘왁스를 사겠어요. 저점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고 내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기저효과라는 종목, 기저효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기저효과.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업종의 그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최고치를 찍었을 때 다음에 또 최고치를 찍으려면 얼마나 또 피를 깎고 살을 깎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한두 번 좀 쉬어주는 거면은 영업이익이 갑자기 뭐 150%, 200% 뻥튀기 되면서 아주 좋아 보이는 효과, 시장의 수급도 끌어들이는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 쪽에 그 뭐 LED, OLED 쪽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삼성전자와 뭐 맞소송도 하면서. 그래서 지금 포커스를 그쪽으로 잡은 것 같은데, 주문량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뭐라 그래야 되지? 3월달, 그 다음에 6월달. 사실 애뉴얼로 보면,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매출액도 뭐 평균치 이상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뭐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인데, 이제 1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쿼터로 보면 작년 말보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예상치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뭐 OLED에 대한 관련된 흐름, 그 부분들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용이 좋아 보이는 그런 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웅제약, 15만 원이 정말 비싼 것인가? 14만, 지금 뭐 거의 이틀 동안 갑자기 위장약 관련된 내용으로 10% 이상 하락했었는데, 이제 그 가격이 과연 진짜 많이 빠진 건가? 더 빠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방송 하나 올려드렸던 부분, 다행히 반등했습니다. 이런 테마 관련된 거는 뭐 빠지는 건 시간 문제이긴 한데 금방 다행히 회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주 드렸던 LG생활건강은 정말 좋은 흐름으로 200에서 무너지지 않고 120선 위에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입하기엔 좋은 모습인 것 같지만 너무 비싸서 제가 이 비싼 거 말고 말씀드렸던 게 아모레 퍼시픽이죠. 다행히 또 오랜만에 또 안 좋은 장 와중에서도 14만 5천원 가는 모습.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이거거든요.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빠져봤자 지가 10%거든요. 손절 라인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위로만 보면 되고. 다행히 5% 이상 상승하면서 좀 좋은 흐름이었고, 테마성이라고 단타로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월요일날 시장 상황을 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지난 이제 목요일날 고점 부근에 지금 뭐 다 와 있는 그런 모습, 전고점 부근. 고점을 말씀드리면서 전고점 부근이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 하면서 했던 부분 좀 개파락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갭을 메꾸면 좋겠지만 시장 분위기상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매지온 같은 거 그냥 단타로 가지고 노시면서 작은 금액으로 이럴 때 바이오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시장이 무서울 때 셀트리온이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그렇다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구독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도 잘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